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서울의 아파트 단지 14곳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 괜찮은 투자처가 있을 수도 있겠죠. 14위부터 바로 보는데 14위인데 벌써 거의 50% 하락이에요. 13억 5천에서 7억까지 48.15%가 하락한 서울 마포구의 성산시형, 마용성의 마포구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 상당히 괜찮은 입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48% 넘게 하락했습니다. 13위는 거의 비슷하게 48.22%가 하락한 염리 삼성 레미안입니다. 여기도 마포구인데 용산과 아주 가까운 마포구예요. 15억을 넘었던 집값이 8억으로 거의 50% 가까이, 절반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12위는 서울 강동구의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는 5호선 역세권이고 9호선 호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률 12위 49% 하락. 점점 50%에 가까워지고 있죠. 11위는 마용성의 성동구 응봉동에 위치한 응봉대림 강변타운입니다. 12억 8천까지 가던 집값이 6억 4,700만원으로 49.45% 하락을 했네요. 나름 한강뷰까지 나뉘어도 중랑천뷰는 나오는데 10위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청계입니다. 15억 3천만원까지 가던 집값이 7억 7천만원 49.67% 하락. 9위는 무려 강남이에요.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의 강남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점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었죠. 강남치고 15억이었다가 지금 7억 4,700까지 49.83%가 빠졌습니다. 하락률의 50%가 적기가 쉽지 않네요. 8위는 힐스테이트 신촌. 신촌이면 연대, 이대 이쪽이겠죠? 실제로 바로 앞에 있는 학교가 이화여대고요. 아래 이대역, 아현역이 보이시죠? 26평이 12억 5천까지 갔다가 6억 3천까지 하락. 7위는 다시 강동구 고덕의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입니다. 34평 9평이 17억까지 갔어요. 17억. 이게 8억 6천까지 하락하면서 49.85% 하락. 하락률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아직도 50%를 못 넘었는데 6위에서 50%를 넘겼네요. 50.39% 하락한 기름 뉴타운 6단지 레미안 23평이 10억 3천까지 갔던 고점에서 지금 5억 1000까지 빠지면서 50%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5위는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 34평입니다. 14억까지 갔던 집값이 6억 9천까지. 입지를 보면 교통이 요충지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에다가 원종 홍대선 신설까지 쿼트로 역세권으로 변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률 탑5. 4위는 강남 3구죠. 송파구 위례 24단지 꿈의 그린 21평이 기록을 했네요. 51.28% 하락. 12억 5천에서 6억으로 반 이상이 하락을 했습니다. 강남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자, 탑3. 3위는 노원구 월계동의 월계 한진 한화 그랑빌 33평입니다. 10억 5천까지 가던 집값이 무려 4억 7,200, 55%가 하락했어요. 2위는 또 고덕입니다. 고덕이 3개나 있죠. 고덕 롯데캐슬 베네두체 16억 8천까지 갔던 집값이 7억 5천으로 55.49%가 하락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레미안 허브리치입니다. 대망의 1위 동대문 용두동의 1호선, 2호선 더블 역세권 레미안 허브리치예요. 12억까지 가던 집값이 5억 2천으로 무려 56.67%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대망의 1위에 올랐습니다. 라고 하는 영상들을 여러분이 수도 없이 보셨죠? 수도 없이 봤어요. 그리고 댓글엔 항상 집값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하락이 아니다, 정상화다, 그런 댓글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알리죠. 다들 요즘 부동산 유튜버들이 조회수가 잘 안 나오니까 이런 것만 합니다. 하락률 탑10 반토막 났다, 70% 하락했다, 90% 하락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이 보신 영상이긴 한데 왜 모두의 부동산이 이런 영상을 찍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잠깐 시청하셨던 분들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나온 수치는 그냥 뻥이에요. 자, 하락을 한 건 맞아요. 1위를 했던 레미안 허브리츠 하락했죠. 엄청 하락했어요. 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하락을 했습니다. 12억 1000까지 갔던 아파트가 이게 좀 맞는데? 근데 이거 아니라고요.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2억까지 가던 집값이 8억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12억에서 8억이면 3분의 1이 빠진 거예요. 33%가 빠진 겁니다. 자, 33%가 하락을 했다. 정답. 하지만 56%가 하락을 했다?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요, 일단 삼류 언론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하락한 거 아니냐? 33% 하락하나 56% 하락하나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지 않죠. 56% 하락은 사실이 아니니까. 물론 앞으로 언젠가는 50% 넘게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고점 대비해서. 하지만 지금까지는 33% 하락을 했고 지금 집값은 8억이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5억 2천은 뭐냐? 여기 직이라는 글씨 보이세요? 직이라는 글씨가 있다면 일단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거예요. 이건. 자, 1월 31일에도 8억에 거래가 되고 1월 25일에도 8억에 거래가 되고 1월 19일에도 7억 9천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가 갑자기 6일 만에 5억 2천에 거래가 되진 않아요.
이거는 직거래라고 적혀있지 않아도 뭔가 가족 간 거래거나 특수 거래를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래입니다. 이거 불법이 아니에요. 원래 가족 간 거래는 시세의 30%까지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분들이 무슨 불법을 저지른 거는 아닙니다. 시세의 30%보다 더 많이 다운시켜서 거래를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그 선만 잘 지키면 가족 간에 거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증여로 보냐 하는 문제는 국세청의 소관이고, 저희가 이 PPT 자료를요, 저희가 찾아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도 많이 유튜브에서 12억에서 5억 2천 반토막 났다, 뭐 60% 하락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저희가 거기서 보고 넣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유튜브 썸네일을 볼 때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영상이라는 걸 직감하고 보거든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전혀 데이터도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영상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 답답할 때가 있는데, 오늘 그런 영상들만 주구장창 보면서 진짜로 서울 집값이 60% 하락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런 걸 속는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속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고, 14위에 소개해드렸던 성산 시형 23평 7억이라고요. 마포구 성산동에 23평 아파트가 7억이면 그건 제가 삽니다. 제가 7억에 사서 이거 지금 팔아도 10억이에요. 실제로 2월 달에만 4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10억 3천, 7억, 10억 1천, 10억 2천, 이거 7억 나온 거, 요거 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쓰고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깝하죠. 집값이 하락했어요. 13억 4천에서 얼마까지? 10억까지 하락했어요. 3억 넘게 하락을 했어요. 아예 폭락했죠. 13억 5천에서 집값이 10억 됐으면 폭락한 겁니다. 폭락했는데 7억에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 경제관념 자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너무나 부동산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분인 거죠. 정말로 마포구 성산동에 20평대 아파트를 7억에 지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언젠간 7억에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실제 거래도 10억에 되고 있고, 실제 매물도 가장 저렴한 게 10억 3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실거래가보다 호가를 엄청나게 띄워서 내놓지 않거든요. 매수자가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작년에 거래량이 정말 없다가 2월달에 좀 많이 나왔죠. 당연히 여러분이 이 가격 추이를 한 번만 보셨다면 이 7억이라는 가격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당연히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 마포 7억이라고만 쳐봐도 블로그는 당연하고요, 어떻게든 조회수를 내야 하는 이 뉴스들도 마포 7억 이런 기사들을 수도 없이 보셨던 기억이 아마 나실걸요? 마포 7억 됐다고 난리였었어요 그때. 여기뿐만이 아니었죠. 아마 90% 이상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90% 이상은 데이터를 한번 쭉 보시면 이게 뭔가 좀 특수한 거래고 일반적인 가격이 아니구나를 즉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안 찾아보셔서 진짜 7억 같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뿐이지, 아니었네, 역시 뭐 그럴 줄 알았어, 10억이어도 많이 하락을 했네 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그건 이제 정상적인 참여자인 거고, 아직도 이걸 보고도, 이 데이터를 보고도 아니야 7억이 맞아 라고 계속 확신을 하고 계신 분은 뭔가 세뇌가 된 거거든요. 뭔가의 세뇌가 많이 된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세뇌되기가 쉬운 시장 환경이긴 합니다. 워낙에 미디어에서 바보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정크 뉴스들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을 만도 한데 좀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집값 하락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떠냐?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저도 대답을 합니다. 작년만큼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죠. 저는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없는 시기라고 했죠. 올해는 좋은 투자처는 매우 소수고 그 소수의 좋은 투자처를 찾아내는 게 부동산 공부다. 올해부터는 제발 그걸 하셔라 라는 게 제 입장인데, 되게 안타까운 게 실제로 폭락을 많이 해서 정말 반토막 난 것들도 많이 있죠. 정말로 오늘 제가 쭉 브리핑한 곳들은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곳들이지만 실제로 반토막이 났고 앞으로 반등이 예상되는 곳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하락했는데 얘가 미래 가치가 괜찮아, 그런 옥석을 가려내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이런 기사들만 계속 보고 있으면 두뇌가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들은 절대 이 아파트들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이 아파트들을 정말로 이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 제발 인증 좀 부탁드립니다. 불가능해요. 정말로. 근데 고점들이 반값에 살 수 있고 그렇게 반값에 매수했을 때 투자 가치가 있는 곳들이 존재를 한다고요. 뭐 그걸 제가 이 영상에서 찍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 폭락이라는 이런 기사나 블로그 같은 것들을 뭐 보시는 건 괜찮은데, 이게 사실이기라도 하면 그 데이터를 얻는다는 측면에선 장점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정치와 진영 논리가 되어버린 집값이라는 이 프레임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라고, 옥석, 정말 좋은 투자처를 찾는,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할 때 나스닥이 올라가면 투자를 하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무조건 투자를 안 하고, 물론 나스닥이 폭락하면은 조금 미루긴 해야죠. 근데 매일 같은 나스닥의 상승과 하락에 의해서 우리가 가치주들을, 우리가 이것에만 의존해서 투자를 하진 않아요. 가치주들을 판단을 하죠. 어떤 기업이 가치가 있느냐, 그걸 찾는 게 이제 중요한 시기예요. 미친 듯한 폭등, 폭락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올해부터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집값이 폭등, 폭락한다?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말 많이 하락을 한 곳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4개 딱 소개해드리고 1위 폭락 많이 했다라고 끝냈으면 저도 대세에 합류하는 건데 또 그러지 못하고 진실을 얘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또 엄청난 테러를 받을 것 같긴 한데 10분 중에 9분이 테러
컬러를 하시고 한 분 정도가 좀 무지성 폭락론에서 좀 깨어나신다면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이 한 분께는 제가 조금 도움이 된 거니까요.